교수님 정강이를 찾아가세요. 아, 정강이. 제 MBTI 때문에 그런지 내고가 안 통해요. 원래. 인격 파탄의 대학자보다는 약간 살려는 드릴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원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사학과 권용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조무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어중문학과의 김정구라고 합니다. 저는 철학과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요. 뭐 학생들은 영혼이 없이 대답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타인의 마음을 알고 싶긴 한데 어려워서 아무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랑 주로 수업에서 많이 만나는데요. 최대한 친근하고 다정하게 학생들과 만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학생들이 면담 찾아오면은 이제 제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오래 재미있게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수업 때 종일 자는 학생 대 출티하는 학생. 수업 때 종일 자는 학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와준 성의가 좋지 않나요? 출석하고 바로 가면은 뭔가 좀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종일 자면은 뭐 그 학생의 뭐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 전날 뭐 밤을 샜다든지 뭐 그래도 수업에 와서 열심히 있어주는 그 노력이 가상하기 때문에 저는 수업 때 종일 자는 학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출퇴하는 학생이 더 좋습니다. 자고 있으면 제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마상을 입어서 오히려 출퇴하는 학생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 뭐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는 학생은 시간이 조금 아까운다고 할까요? 젊음이 좀 아까워 보여서 저는 출퇴하는 학생이 더 좋습니다. 시험지 백지로 내는 학생, 눈물의 편지 쓰는 학생. 눈물의 편지 쓰는 학생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기분이 좋긴 한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지로 내는 학생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백지로 내는 학생 중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속으로는 기쁩니다. 실제 말할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네. 뭐 교수님 잘생겼어요. 뭐 이런 게 제일 기억에 남죠. 네. 그래도 눈물의 편지 쓰는 학생이 낫죠. 눈물의 편지, 뭐 물론 이제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라도 쓰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점수는 주지 않지 그래도. 네. 어떤 경우는 진짜 눈물의 편지. 시험지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눈물 흘린 건 줄 알았어. 땀을 그렇게 흘렸더라고. 더우니까 이제 여름 때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눈물의 편지인 줄 알고 점수를 더 줄 뻔했어. 이거는 당연히 시험지 백지로 낸 학생이죠. 이제 처음에 와서 채점을 할 때 보면 막 눈물의 편지뿐만 아니라 뭐 제 그림을 답안지에 그려놓는 학생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요. 이게 채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지를 내는 게 채점하는데 훨씬 시간을 단축을 합니다. 월요일 1교시 8시 수업 벌써 금요일 마지막 교시. 저는 당연히 월요일 1교시 8시 수업을 선호합니다. 최근에 본의 아니게 아침 방송 출연이 많아가지고 아침형 인간이 되었다 보니까 학교에도 일찍 나오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월요일 아침 8시부터 수업을 해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금요일 마지막 교시 수업이 제일 좋아요. 월요일 교시 수업은 저한테 없는 시간이어서 그리고 학생들도 뭐 좀비처럼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금요일 마지막 교시 수업이 훨씬 더 텐션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빡센 게 1교시를 8시에 시작하더라고. 금요일 마지막 교시가 차라리 나요. 왜냐면 이제 월요일 1교시 8시부터 하면 이제 그게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괴롭지. 차라리 금요일 마지막에 하고 불금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요거만 끝나면 난 불금이야, 주말이야. 차라리 낫겠죠. 근데 둘 다 싫어. 월요일은 차도 많이 막히고 모두가 사실 별로 원하지 않는 시간대 아닐까요? 그럴 바에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금요일 마지막 교시 수업이 더 좋을 것 같네요. 학생들과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감은 지켰지만 퀄리티가 낮음. 벌써 마감은 늦었지만 퀄리티가 높음. 저는 마감을 지키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 MBTI가 ESTJ거든요. 이미 아는 학생들 많은데요. ESTJ의 성격상 데드라인을 주면 그거는 정확하게 지킨다. 하늘이 무너져도 데드라인을 정확하게 지키는 걸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마감을 못 지키는 편이라서 늦었지만 퀄리티가 높은 걸 좀 선호합니다. 마감을 지키면 좋겠지만 뭐 마감을 지키는 건 저를 위한 거고 퀄리티가 높은 건 학생을 위한 거니까. 다음은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교수 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수입니다. 참 모든 교수들의 사실 고민거리인데요. 뭐 둘 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저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사실 그 마음가짐 동기를 생각해 보면
보면은 이 답변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대학생 시절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저런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학생들에게 멘토가 되고 학생들에게 정말 동기부여를 이제 많이 주셔서 정말 학생들이 사랑하고 학생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교수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었을 때도 이제 그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교수님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수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어려운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가 더 좋습니다. 학문을 하는 이유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되게 재수없게 학문적으로 훌륭한 사람보다 인격 파탄의 대학자보다는 후박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앞서네요. 아, 이거 뭐 모르는 말인데? 이메일 본문에 재곤내 써있기, 이메일 제목에 월급 2배 되는 법 써있기. 글쎄요, 쟤는 제발인가? 근데 메일을 클릭해서 열었는데 재곤내 이렇게만 딱 적혀있었다는 거죠? 전혀 모르겠어요. 예. 아니, 거꾸로 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아니, 내용을 더 자세하게 써야 제목을 이렇게 길게 써놓고 본문에다가 재곤내라고 한다고요? 차라리 본곤내라고 쓰든가. 제목에다가 본곤내 쓰고 본문에 이제 이런 내용을 쓰면 본곤내라고 하면 스팸이라서 열어보지도 않겠구나. 여기 스팸이구나 하면서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그다음에 이메일 제목에 월급 2배 되는 법 써있기. 사기치는 거죠, 이거. 차라리 월급 2배 되는 법 쓰는 게 낫죠. 클릭이라도 해서 보긴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겠다. 저처럼 이제 못 알아먹으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플러스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적을 깎아버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알아먹게 써야 되는데. 월급 2배 되는 법 써있기. 진짜 줬으면 좋겠다. 제목에 성적을 정정해달라고 하고 그 이메일 안에 재고 네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어렵네. 저는 그래도 이메일 본문에 재곤내 써있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메일 제목에 월급 2배 되는 법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 스팸이라고 보고 안 읽을 것 같아요. 스팸이라고 보고 그냥 바로 지워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제목에 직관적으로 그 내용이 있는 게 교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 편하기 때문에 비록 본문 안에 재곤내 이렇게 써 있으면 조금 아쉽게 제목이 곧 내용 이 정도로만 써주지 재곤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지적받았어요. 제목에 제가 재곤내를 써서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목에는 재곤내 쓰시면 안 되고 저기 본문에 쓰셔야 된다고. 근데 메일을 클릭해 열었는데 재곤내 3글자만 적혀 있었다. 이건 안 돼? 저는 이메일 제목에 월급 2배 되는 법 써있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실망은 좀 크겠지만. 질문이 너무 많아서 수업 시간 초과하는 학생 vs 질문이 아예 없는 조용한 학생. 저는 질문이 많은 학생을 좋아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제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강조하는 게 제 생각만 일방적으로 맞고 학생의 생각이 틀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항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틀린 생각과 맞는 생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존재할 뿐입니다. 저와 학생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를 좁혀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을 초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질문이 많은 학생을 선호합니다. 질문이 많은 게 좋죠. 많은 게 좋지. 너무 없어서 지금 그런데 질문이 너무 없잖아요. 그럼 제가 75분 혼자 말로 다 때워야 돼요. 질문이 좀 있어야 저도 좀 쉬엄쉬엄 가고 뭐 대답도 하면서 뭐 이러는 거죠. 수업 시간 초과하는 건 아니지. 수업 시간 초과하는 건 저도 싫어요. 75분 하는 게 딱 좋지. 안 받아. 딱 시간 끝나면 딱 안 받아요. 그건 원칙이다, 원칙. 그래도 질문을 해주면은 좋죠.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 내내 친구랑 떠드는 학생 대 수업 시간 내내 수업 시간 내내 친구랑 떠드는 학생은 둘이서 지금 수업을 안 듣는 거지만 수업 시간 내내 코 고는 학생은 혼자서 수업을 안 듣는 거기 때문에 수업 안 듣는 사람이 하나인 게 둘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코를 얼마나 고느냐가 관건이긴 하겠네요. 그죠? 수업에 얼마나 방해가 될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수업 시간 내내 친구랑 떠드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저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거를 토론을 통해서 좁혀가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니까 무슨 내용으로 떠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랑 떠들면 더 좋겠죠. 뭐 한 번도 없기는 한데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친구랑 떠드는 거, 코 고는 것보다는 친구랑 떠들면은 제가 끼어들 수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좀 시간을 좀 까먹을 수 있죠.
그거는 학생은 괜히 깨웠다가 민망해하면은 뭐 그럴까봐 차라리 친구랑 떠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눈 뜨고 조는 학생 vs 엎드려 자는 학생. 저는 효율적인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피곤해서 수업을 들으러 왔다가 정말 못 참겠어서 잔다고 하면 엎드려서 한 20분 정도 몰아서 자고 남는 시간에 깨서 수업을 듣는 걸 선호합니다. 눈 뜨고 자는 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오, 뭐지? 되게 의지일 수도 있고, 아, 나는 수업을 너무 듣고 싶은데 이 졸음을 이겨낼 수 없다. 눈 뜨고 조는 거는 좀 무섭지만 되게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엎드려 자는 거 뭐 그냥 원래 그런 학생들 많으니까. 폰트 크게 늘리고 자간 늘려서 내용 많아 보이게 하는 학생 vs 당당하게 짧게 내는 학생. 저는 당당한 이화인을 항상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짧게 내는 학생. 꼼수 쓰는 거 저는 싫어하거든요. MBTI ESTJ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짧게 내십시오.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관통하는 경제학자로서의 직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폰트 크기가 이거 얼마나 하냐 이게 문제인데 뭐 13이 넘어가면 좀 굉장히 그렇죠. 자간뿐만 아니라 180%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뭐 200%다. 그럼 좀 그렇죠. 근데 당당하게 짧게 내는 학생, 근데 얼마나 짧으냐에 따른데 저는 그냥 당당하게 짧게 내는 학생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폰트 크기를 늘리면 너무 신경이 써요. 이 학생이 폰트 크기를 늘렸구나 하는 거기에 내용에 잘 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폰트 늘리고 자간 늘리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하나를 더 찾아보지.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당당하게 짧게 내는 게 나아요. 근데 둘 다 점수는 똑같아요. 어차피. 강의평 5점 만점 교수로 남기, 논문 인용수 100. 이거는 논문 인용수 100만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죠. 강의평 5.0은 솔직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당한 어떤 긴장감과 어려움이 있어야지 5.0이라는 거는 저는 의심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강의는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고, 논문 인용수 100만이면 이건 정말 저한테는 유튜브 100만보다 더 탐나는 그런 것 같아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것도 좀 비현실적이긴 하네요. 대논문을 100만 번 학자가 인용했다라는 거는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기계가 이렇게 돌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지만 아무튼 논문이 이렇게 인용된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모든 교수들의 꿈인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강의평 5.0 만점 교수로 남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한 시대를 평정한 그 정치학 연구여도 논문 인용수가 100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평생 논문 인용수 100만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강의평 5.0 만점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평 5.0 만점 교수로 남기를 선택할게요. 저는 강의평 5점 만점 교수로 남으면 자랑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시점 개강난 학생들의 모습. 정말 이런가요? 개강날 오히려 학생들도 이렇게 막 좀 새로운 출발이니까 더 막 이렇게 약간 들뜨고 약간 좀 잘하고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나요? 저 역시도 굉장히 개강 때에는 막 정장 입고 첫 수업 때 막 이러기 때문에 교수님 시점 개강 이 짤은 저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간 한 이런 모습은 한 학기 한 중후반쯤에 갈 때쯤에 오히려 약간 이런 모습들이고, 이제 약간 좀 시험 보고 다들 지쳐서 이제 학기 말로 갈 때 약간 좀 뭔가 피폐해지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약간 이렇고, 개강날에는 이렇진 않다. 정말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진짜 좀비들하고 이렇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표정으로 여기 이거 실화냐 뭐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누가 내 마음속에 CCTV를 달았나 보지? 광희가 교수님 만나서 과제 좀 내고 해줬으면. 저도 내고왕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과제를 내고를 어떻게 할까요? 뭐 80% 할인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한 학기 과제 80% 뭐 경감, 아니면은 1000단어 에세이를 쓰라고 하면은 뭐 한 50% 할인 막 이래가지고 500단어만 쓰라고 해요. 뭐 이래야 되나요? 내고하러 내고왕이 온다면 내고를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광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제 MBTI 때문에 그런지 이 내고가 안 통해요. 원래 저 칼 같은 성격이라서 원래 저한테 내고를 시도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강의 계획서에 나온 거 이외에 어떠한 내고도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내고 가능해요. 전에 근데 내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스스로 처음부터 내고해서 과제를 조금 줄여주죠. 사정이 있으면 반영하는 편입니다. 에세이 쓸 때 나를 뭐로 칭하느냐, 사실 필자라고 쓰는 게 저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본좌라고 쓰면 이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얘는 뭐 허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과있는, 소있는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저는 이제 요 과제를 웬만하면은 내진 않을 텐데 한번 뭐 소있는 한번 써보시면은 뭐 기대했던 점수가 나오겠죠. 본주하는 좋네요. 와, 에세이에 되게 상당히 자부심 있으면 본주하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러면서 과인은 짐은 이 몸은 소인은 교수는 듣거라. 오 교수는 듣거라. 오 좋네요. 교수는 듣거라. 글이 이 표현을 부응해야 될 텐데. 예, 교수는 듣거라 해놓고 내용이 엉망이면 뭐 들어보니 별거 없네. 감점까지는 안 하겠지만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신경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교수님 수업의 장점. 뭔가 배워가는 게 많다. 한 명도 낙오를 안 시키려고 하신다.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교수님 수업 4개 들을 때 사지가 이렇게 찢기는 지금 그 느낌인 거죠. 힘든 수업에서는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배워가는 수업들 중에서 널널하거나 만만한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저는 수업을 듣고 대학교 공부를 하는 건 일종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뭐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수업들에서 사지가 찢기는 고통이 있겠지만 실제로 찢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텨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들이 정말 사지가 찢어지게까지 냅두진 않습니다. 적당히 다 안배도 해가면서 살아는 나갈 수 있게 약간 살려는 드릴게 약간 그 느낌으로 수업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교수님들을 믿고 본인의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힘들어도 배우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멱살을 자꾸 끌고 가는 스타일이긴 하죠. 근데 이런 능지처참 이 사진은 좀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좀 학생들을 톨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사실 컨텐츠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제 수업을 듣고 나중에 보시면 자신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그래서 미래의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학에서 봤을 때 본인의 생산성과 본인의 임금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 능지처참당하는 심정으로 힘들지만 저한테 끌려가서 본인의 인적 자본이 많이 축적이 되면 미래에 그걸 바탕으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즐겁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중간고사 직전으로 교수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험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이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 나도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도 날아가 버리거나 정말 어디가 아프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시험 어떻게 되나요? 뭐 밀리겠죠. 교수들도 다른 마음 아닙니다. 심지어 시험 안 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제가 마감을 어겼는데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마감이 연장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편집자의 신변 때문에 괜찮아지지 않을까? 나쁜 생각들이 들죠. 저한테는 좋지만 그 사람한테 나쁜 생각 들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런 거 언급하면 안 돼. 말로 꺼내면 안 되죠.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시험에 차질이 있게 하진 않습니다. MBTI 아시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저를 삼키죠? 지금 뭐 하는 건가?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삼키는 거죠? 그 노하우를 가져가는군요.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저도 학생일 때 이 뭐 교과서나 이런 게 그냥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시험 가서 잘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식 많지 않아요. 요새 뭐 챗 GPT 시대인데 저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구글을 흡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의 지식을 갖고 싶다고 차라리 시험 보느니 그러면 속삭이 하든가. 좋네요. 이거는 좋은 마음인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한테 스폰지처럼 흡수할 때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허비라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 가지고 싶은데 이 아이템. 교수님 정강이를 찾지 마세요. 교수님도 힘든 직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 75분 듣는 게 좀 따분할 때가 많잖아요. 수업 시간을 75분 안 지키고 이런 사람 많이. 그때는 정강이 차고 싶지. 그때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해해 주세요. 나 이거 어디 짤에서 봤는데 교수님 정강이 차고 싶다. 그럼 교수님 아야 정강이 하면서 정강 한다는 거지. 그래요. 한번 차세요. 한번 해보고 싶어. 실사판으로 뭐 한번 누군가 와서 정강이 차시면 제가 정강 이렇게 정강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ECC 공부법 Every C comes to me. 요즘 너무 슬프지 않나요? 뭐 Every A comes to me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EAC, ECC. ECC에 좀 다른 좀 그 기분 좋은 조어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Every confidence comes to me 뭐 이런 거랄지. 모든 자신감이 뭐 나에게로 싹 오면은 그 자신감 갖고 시험 잘 보면은 그 공부법이 좋겠다. C 말고. ECC 공부법. 야, 이것도 봐. 이거 만드는 거 봐. 완전 이건 저주잖아, 이거 지금. ECC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이 다 C를 받자.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뭐 EAA로 바꾸든가. 이런 머리들은 다들 굉장한 것 같아.
이런 창의성이죠. 뭐 이런 것도 나름. 그다음에 송태 아는 게 없어서 심장이 쿵쾅거려도 있는 힘껏 센척한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사실 한국 있을 때는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느니 뭐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아는 게 없어도 힘껏 센척을 한다. 이런 자세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송태섭 공부법 저 강추하고요. 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학생들도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오, 미야기 씨가 있네요. 송태섭 공부법. 아는 게 없어 심장이 쿵쾅거려도 있는 힘껏 센 척한다. 넘버원 가드 딱 쓰면 되겠죠? 나는 넘버원 스튜던트. 교수님의 슬램덩크 최애 캐릭터는 윤대엽이고요. 잘생기고 완벽해서. 사실은 남자들은 대부분 정대만을 좋아해요. 불꽃 남자. 근데 저는 윤대엽의 그 게으름이 좋아요. 제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서 부러워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순신 공부법은 또 뭐죠? 나의 정답을 교수님께 알리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되게 웃기네요. 이건 뭐 백지를 내겠다는 거겠죠? 차라리 창의적인 정답이라도 돼. 창의적인 정답도 아니지. 뭔가 하여튼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드립을 한번 쳐볼까? 전혀 생각이 안 난다면 만약에 차라리 교수님께 나의 인상을 제대로, 나의 창의성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다. 참 별 공부법이 다 있네요. 저는 이순신 공부법이다 해서 신에게는 아직 10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알려주길 바래요. 이제 이순신 공부법도 나오는군요. 나의 정답을 교수님께 알리지 않는다. 뭐 그렇기는 한데 저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혼자 갖고 계시면 침몰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돌려서 저를 이제 매기는 게 아닌가. 그 처리 좀 해주세요. 이거는 편집해 주실 거죠?